평생 일하면 노후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삶을 수십 년 반복했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말도 반납했고 몸이 아파도 참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편안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벌었는지보다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러 개의 통장을 책상 위에 차례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연금 통장, 퇴직금이 남아있는 통장, 생활비 통장. 통장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기대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냥 숫자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은 일부러 보지 않았던 숫자였습니다. 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통장 잔고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숫자를 더하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이 틀린 건 아닌지 몇 번이나 다시 눌러봤습니다. 총액이 나왔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도 한동안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감정이 바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숫자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부터 생각했습니다. 식비, 관리비, 병원비, 보험료, 경조사비와 예기치 않은 지출도 떠올렸습니다. 한 달을 계산하고 12달을 곱했습니다. 그 숫자를 다시 통장 잔고에서 나눴습니다. 계산기를 누르는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숫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짧았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막연히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아직 병도 크게 없고 특별한 사고도 없다는 가정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평생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을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숫자를 계산할 일이 많았습니다. 매출, 실적, 목표. 하지만 그 숫자들은 늘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산한 숫자는 달랐습니다. 이 숫자는 줄어들기만 하는 숫자였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늘어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계산기가 떠올랐습니다. 통장 잔고가 머릿속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불안을 옮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면 노후는 괜찮을 거라는 말. 그 말이 틀렸다는 생각보다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실함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를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는 얼마짜리 하루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저는 건강합니다. 아직은 혼자 걸을 수 있고 밥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만은 아닙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처럼 통장을 미루고 계실 겁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야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이라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른 채로 사는 게 더 무섭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통장을 처음 계산해 본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후로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틀렸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을 다시 계산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돈으로 시간을 사야 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이 되었고 조금 모이면 미래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미래가 이렇게 조용히 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다는 건 처음엔 편안함이었지만 곧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나? 이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일할 때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통장 생각이 더 자주 났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만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괜찮은 척 웃으면서 오늘은 시장 다녀오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장바구니를 고를 때 예전보다 한 번 더 가격을 보더군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생활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외식은 줄었습니다. 커피는 집에서 마셨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앞으로 몇 년, 아니 몇 달 뒤까지도 자꾸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 큰 지출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자산이라고들 말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몸도 조심해야 하고 돈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의 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하루하루 실감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다시 꺼내본 날 이후로 저는 숫자에 예민해졌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물가 이야기, 연금 이야기, 금리 이야기까지 전에는 흘려듣던 말들이 이제는 전부 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평생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금도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하나 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계산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나이에 통장을 처음 계산해 보는 사람, 아마 저 혼자만은 아닐 겁니다. 말하지 않을 뿐,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부끄럽지만, 숨기고 싶었지만, 누군가는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조용히 통장을 펼쳐보셔도 좋겠습니다. 무섭지만 외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주하는 게 낫는 걸 저는 이제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계산하면서 깨달았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통장을 다시 덮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를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계산기를 켰습니다. 한 번 더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줄어든 금액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있자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일한 대가가 이 정도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밤 12시가 넘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고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편해질 거라고요. 그 말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낼 때도, 집 대출 이자를 낼 때도,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을 때도 다 나중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나중이 되니 편안함 대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 아니,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연금 통지서를 꺼내봤습니다. 매달 들어온다는 금액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숫자는 분명 적혀 있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고 병원비를 내고 관리비와 공과금을 내면 남는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늘 괜찮다고 말합니다. 적게 써도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아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요.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다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다는 걸요.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밝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잘 지내냐고 묻는 말에 저도 잘 지낸다고 답했습니다. 통장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시킬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 한쪽이 허전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부모가 아이에게 기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남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만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많아지니 생각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대부분 돈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온 걸까요? 아니면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제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을 알아야 앞으로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짜 노후를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계산한 날 이후로 제 하루는 눈에 보이지 않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바로 일어나지 못하겠더군요. 잠에서 깨어도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거워졌습니다. 평생을 일하면서 이런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바쁘다는 이유로 생각을 미뤄두고 살았던 것들이 이제는 저를 기다려주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음식보다 머릿속 계산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다음 달 병원 예약, 아직 오지 않은 고지서, 그리고 줄어들 잔고, 이 숫자들이 밥상 위에 같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괜찮다는 말이 이제는 습관처럼 입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괜찮은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은 채 말입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한 번 더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괜찮다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혼자 동네를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출근 시간에만 걷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목적 없이 걷는 길이 되었습니다. 길가에 있는 가게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가게 사장님은 오늘 장사가 잘 될까, 내일은 괜찮을까? 예전에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고민들이 어느새 제 고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옆자리에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분이 앉았습니다. 서로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괜히 그분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텨왔을지 괜히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받았던 상장, 퇴직할 때 받았던 감사패, 회사에서 찍은 단체 사진, 그 안에 있는 제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지금이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다시 통장을 꺼냈습니다. 한번 계산했으면 됐을 텐데 자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지, 아프지 않다는 가정 아래에서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노후라는 말을 현실로 느꼈습니다. 막연한 단어가 아니라 지금 제 앞에 놓인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하나의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피하지 말고 이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통장을 더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통장으로 갔습니다. 예전에는 월급날만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잔고가 줄어들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열 때마다 마음이 먼저 조여왔습니다. 줄어든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줄어들 미래를 미리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던 금액이었는데 막상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미 끝이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쓸 때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썼고, 아프면 병원에 갔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항상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한지, 다음 달에도 버틸 수 있는지, 혹시 모를 상황이 오면 감당할 수 있는지, 머릿속에서 숫자가 먼저 떠오릅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말없이 수저만 움직인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별 얘기도 아닌 걸로 웃었을 텐데 요즘은 괜히 말 꺼내는 게 조심스러워집니다. 혹시라도 돈 이야기가 나올까봐,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내는 눈치를 챘을 겁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횟수가 늘었다는 것도, 병원 가자는 말을 망설이는 것도, 마트에서 가격표를 오래 보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아내는 묻지 않습니다. 그게 더 미안했습니다.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잘 지내시냐고, 건강은 괜찮냐고, 그저 안부만 묻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괜히 더 씩씩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방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방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불안하다고, 노후가 무섭다고, 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차마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이럴 때 더 무거워집니다. 병원에서 온 고지서를 꺼내보았습니다. 예상했던 금액이었는데 막상 종이로 보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고지서가 몇 번이나 더 올지, 그때마다 저는 어떤 마음일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또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혼자서 먼저 살아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일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불안한 걸까? 잘못 산 걸까? 아니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걸까? 누군가 옆에서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그런 말 한마디가 그날 밤에는 참 간절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이야기, 병원 이야기,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래도 지키고 싶은 것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웃음은 없었지만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조금은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니 몸이 더 피곤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만의 걱정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후는 혼자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견뎌내는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물론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그동안 가장 필요했던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조금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전날처럼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혼자 끌어안고 있던 무게가 조금은 나뉜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굳이 같이 가자고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게 괜히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아내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무엇이 비싼지, 어디서 아낄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야기하지 않았을 대화였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를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벤치에 앉아 조금 오래 쉬었습니다. 바람이 생각보다 시원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더 조심스럽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어둡지는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시간이 늘어난 대신 생각할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 생각들이 전부 불안만은 아니라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젊을 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후는 꿈꾸던 시간은 아니었지만 도망쳐야 할 시간도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숫자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숫자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겁을 내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하루씩 살아가는 방법 말입니다. 아직도 불안은 남아 있습니다. 앞날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혼자서 계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눈을 감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속도를 바꾸는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이야기, 병원 이야기,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래도 지키고 싶은 것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웃음은 없었지만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조금은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니 몸이 더 피곤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만의 걱정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후는 혼자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견뎌내는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물론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그동안 가장 필요했던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조금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전날처럼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혼자 끌어안고 있던 무게가 조금은 나뉜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굳이 같이 가자고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게 괜히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아내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무엇이 비싼지, 어디서 아낄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야기하지 않았을 대화였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를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벤치에 앉아 조금 오래 쉬었습니다. 바람이 생각보다 시원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더 조심스럽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어둡지는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시간이 늘어난 대신 생각할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 생각들이 전부 불안만은 아니라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젊을 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후는 꿈꾸던 시간은 아니었지만 도망쳐야 할 시간도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숫자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숫자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겁을 내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하루씩 살아가는 방법 말입니다. 아직도 불안은 남아 있습니다. 앞날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혼자서 계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눈을 감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속도를 바꾸는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